한동안 잠잠했던 배우자 외도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배우자 외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요. 지나간 과거를 묻어두고 네 인생이나 잘 살라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근데 오늘은 아주 잠깐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얼굴 나오는 걸 무척 부끄러워 하셔서 따로 영상은 없고요. 잠깐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둘째 낳고 50일 이후부터 전 남편의 회사 지원금으로 주 3회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줬어요. 회사 업무상 술자리가 상당히 잦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이 면접을 보고 둘째를 봐주실 이모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모님께서 주 3회 저녁 시간에 봐주셨고 그 덕분에 저와 이모님은 둘째가 돌이 될 때까지 인연을 이어갔어요. 육아를 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베이비시터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인복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시터복도 많았어요. 특히 둘째 산후도우미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분이셨고 항상 10분 일찍 집에 오셨고 오셔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채소들로 뚝딱뚝딱 요리는 기본이고 집안 살림도 알아서 척척 해주셨어요. 덕분에 이모님 계신 동안 정말 산후조리만 할 수 있었어요.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 산후도우미 분과 한 달을 함께 하고 만난 분이 바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이모님이에요. 이모님께서도 제가 뭐 해달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상황에 따라서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제가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시면 그냥 둘째랑만 놀아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이모님은 이미 성인이 된 아들, 딸이 있어요. 이모님이 저희와 인연이 되고 나서 따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내가 지금 아기 보러 가는 곳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른다. 너무나 보기 좋더라. 내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화목해 보이더라. 하면서 따님에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일은 부부만 안다고 하잖아요. 이모님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전 남편의 달라진 행동에 저는 신경이 곤두섰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도 전 남편의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가 아니라 이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면서 이야기했고요. 그날의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제가 입었던 옷, 상황들, 심지어 이모님께 전화드렸던 시간 등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이모님께서 침착하게 저를 달래주셨고요. 물론 그 후에 이모님의 도움 하에 제가 상간녀 남편을 만나게 된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바로 이모님을 그만두게 했고요. 그런데도 이모님께서는 제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모님께서 버선발로 와주셨어요. 물론 오실 때마다 극구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당연히 감사의 표시는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처럼 형식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가끔은 엄마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조언도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칭찬과 긍정적인 말씀을 무한으로 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래도 며느리고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다시 고부 갈등이 해소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이모님께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장점을 잘 파악하시거든요. 저한테는 남편 칭찬해 주시고 남편에게는 제 칭찬을 하시면서 서로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사코 이혼만은 안 된다 면서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고 제가 한 달 동안 먹지 못하고 체중이 쭉쭉 빠질 때도 뭐라도 먹으라면서 옆에서 챙겨주신 분이고 심지어 저희 아들 돌잔치 때는 이혼 소송 중이라서 집에서 기념사진만 찍었는데 이모님께서 손수 나물 반찬 해서 와주셨고요. 이모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다른 집에 아이 봐주러 가보면 엄마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면서
시터한테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구사항이 아이만 잘 봐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그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모님께서 아이를 너무나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바랄 게 없죠. 그냥 이모님과 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드렸고 아이들 만날 때 이모님도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는데 이번에는 몇 달 만에 뵙게 됐어요. 제 인생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죽고 싶었던 순간에 너무 예쁘다, 잘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하면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제가 평생 보답해도 부족한 분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가슴 한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분인가요? 댓글로도 이야기해요 우리. 창업 다마고치라고 아세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역시나 강의 시간보다 무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바람에 오늘도 1등을 찍었고요. 제 바로 뒤에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같이 시간도 보낼 겸 조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강의실이 잠실인데 이분도 수원에 거주하신다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건 설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엄마께서 식물을 못 키우겠다고 하셔서 엄마 집에 있던 식물들을 데려왔어요. 대부분 제가 들였던 애들인데 엄마께서 이제는 버겁다고 하셔서 결국 다시 저에게 왔네요. 영양제 한 번씩 주고요. 바람 잘 부는 주방 앞에 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돼요. 식물들도 사람이랑 똑같이 확실히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줄수록 더 잘 자라더라고요. 어른들이 꽃이나 식물 보면서 대화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했는데